대구지구에서 54억이 나왔습니다. 신고가가. 고덕에서 지금 20억이 뚫었어요. 지금 20억이. 초고가 주택을 누르면 누를수록 어떻게 됩니까? 가격이 뛴다고요 지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자, 어제죠, 11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에서 민주당 유동수 의원회 14명이 법안 발의했었던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점 9억에서 12억 상향 조정하는 이 법안 발의가 잠정 합의했다라고 합니다. 같이 법안 발의가 되었었던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 이 보유 여건에서 양도 차익에 따라 차등 적용시키겠다라는 것, 또는 여기에 2023년까지 다주택자가 최종 1주택이 된 시점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다시 처음으로 기산하도록 하겠다라는 이 장특공제에 대한 법안 발의는 아직까지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오늘 거기에 대한 뉴스 기사를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고, 뒤에 가선 판소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세대 1주택자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현행 실거래가 9억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데 잠정 합의했습니다. 다만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차등 적용에 대해선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좀 더 시간이 많이 경과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이 기획재정위 조세소위는 이날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 등 총 237개 안건을 심의했다라고 합니다. 이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이 약 237개나 된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규제를 더 하려고 이렇게 안건을 넣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소위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집중 논의했다라고 합니다. 이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것에는 합의를 봤으나 이 용해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반대하면서 최종적으로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9억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는 것은 여야 의원들이 다 찬성을 했다. 다만 끝에 용해인 의원이 의의가 있다면서 한 번 더 논의하기로 했지만 결국 그 방향으로 될 거라고 말했다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은 이렇게 태클을 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장기보유 특별공제 차등 적용의 경우 민주당에서도 집중 추진한 사안임에도 일부 여당 의원들이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면서 혼선이 생긴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니, 본인들이 낸 법안 발의에 왜 본인의 의원들이 반대를 하고 있을까요? 당연히 이건 이치에 맞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내년 대선이 있는데 이렇게 1세대 1주택에 대한 집중적인 규제가 들어가면 오히려 손해인 거죠. 그죠? 그리고 한편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안의 경우 여야 간 의견이 일치했지만 기획재정부가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뒤에 가서 판소를 통해서 어떤 법안이 발의가 됐는지 알아보도록 하겠고, 이 법안 발의가 시행이 된다면 앞으로 어떻게 이 부동산 시장이 흘러갈 건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주당 유동수 의원회 14명이 법안 발의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일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크게 보자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양도세 비과세 기준점을 상향 조정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실거래가 9억에서 12억으로 올리겠다라는 내용인데요. 아마도 잠정 합의에 이렇기 때문에 이 양도세 비과세 기준점은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9억에서 12억 구간까지 비과세 기준점을 올려준다면 어떤 아파트들이 가장 혜택을 받을까요? 당연히 고가주택 아파트들이 가장 혜택을 받을 수 있겠죠. 지금까지 이 민주당 법안 발의가 진행이 됐었던 양도세 비과세 기준점 때문에 물건을 내놓지 못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런 분들의 물건이 조금씩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종부세에 대한 부분도 1세대 1주택 같은 경우에 이 공제액이 9억에서 11억까지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올해 고지서가 나가는 종부세 분부터 아마 적용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공시가격 11억 그리고 공동명의는 12억까지는 공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15억 구간에 멈춰있는 아파트, 이런 아파트도 갭매우기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가주택인 9억 초과에서
15억 미만 같은 아파트, 이 아파트에서는 거래가 조금씩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많은 거래가 나오기는 지금은 쉽지가 않다. 대출에 대한 DSR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래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막 쉽게 되지만은 않을 겁니다. 다만 예년보다는 거래량이 조금 더 많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항이었던 아직 합의가 되지 않았던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입니다. 이 장특공제 기산일을 다시 처음부터 리셋한다라고 합니다. 리셋. 자, 2023년부터 다주택에서 최종 1주택이 된 시점에서 새롭게 거주 요건과 그리고 보유 요건을 새롭게 기산하도록 하겠다라고 했고 리셋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이 굉장히 좀 어렵기 때문에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예시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A라는 주택이 있는데 이 주택은 2011년에 취득을 한 주택이라고 보시면 좀 좋으실 것 같고, 여기에 플러스 B라는 주택을 또 한 채 보유하고 있는데 이 주택은 15년에 취득한 주택이라고 예시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주택에서 2023년이 된 시점에서 B라는 주택을 매도를 하게 되는데 이 매도 시점이 23년 1월 달에 매도를 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리고 최종 1주택이 남은 A주택이 양도 차익이 훨씬 더 크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여기에 거주를 했다라고 가정할 경우에 1세대 1주택, 고가주택도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받고 매도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양도세가 굉장히 많이 절감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A주택이 최종 1주택이 된 시점에서부터 24년 1월에 매도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장특공제를 받고 매도할 수 있겠죠. 자, 취득연도가 언제였죠? 2011년에 취득을 했기 때문에 2024년에 매도를 한다면 10년 이상 거주를 한 거고 10년 이상 보유를 한 거기 때문에 장특공제가 각각 40%씩 적용이 돼서 총 80%가 공제가 되는 겁니다. 다만 2023년부터 다주택에서 최종 1주택이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다시 리셋한다라고 했습니다. 리셋. A주택을 취득했던 당시의 보유 요건과 거주 요건으로 적용시키지 않고 B주택을 매도한 최종 1주택이 된 시점인 2023년 1월부터 다시 리셋이 돼서 거주 요건과 보유 요건을 다시 기산하도록 되어 있다. 그럼 따라서 10년 거주, 10년 보유 40%의 장특공제를 받으려면 A주택을 언제 팔아야 되는 겁니까? 약 33년 1월에 매도를 해야지만 10년 거주, 10년 보유에 장특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각각 40%씩. 만약에 이번에 장특공제 기산일이 법안 발의가 통과가 된다면 다주택에서 23년이 넘어간 상황에서 B주택을 매도하고 A주택이 남은 시점에서 매도해도 A주택은 80%를 받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럼 장특공제 24년 1월에 매도한다라고 한다면 장특공제 아예 한 푼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엄청나게 양도세를 물고 매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이렇게 양도 차익이 큰 아파트라고 한다면 10년이 더 지난 이후에 매도를 해야지 장특공제를 크게 받고 매도할 수가 있다. 이게 리셋이 됐기 때문에 그랬다. 이해되시죠? 근데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가 더 들어옵니다. 하나가. 세 번째, 이 장특공제를 양도 차익에 따라 차등 적용시키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양도 차익은 보유 요건과 거주 요건이 있다라고 했죠. 근데 이 거주 요건은 기존대로 적용을 하겠지만 이 보유 요건에서는 양도 차익에 따라서 차등 적용시키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럼 따라서 너네 장특공제 많이 받으려면 거주 10년 이상 해야지 우리가 40% 줄 거다 이겁니다. 그리고 보유는 짧게 해도 상관없어. 어차피 너 양도 차익이 많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내가 차등 적용해서 장특공제 줄일 거야. 이런 심보죠. 이런 심보입니다. 이 예시가 나와 있는 표가 있는데 너무나도 계산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으로 얘기하기는 너무나도 어렵고요.
표를 봐야지 이해가 되는데 여러분들 표를 봐도 여러분들은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복잡한 계산 방식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골치가 아플 겁니다. 따라서 쉽게 얘기를 드린다면 10년 거주 10년 보유를 하면 40%에서 총 80%까지 받을 수 있다라고 하지만 3번이 만약에 법안 발의가 통과가 된다면 양도 차익에 따라서 보유 요건의 차등 적용을 따로 적용시키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 보유 요건 40%를 다 받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40%를 받으려면 양도 차익이 5억 이하여야만 이 40%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5억이 넘어가고 10억 이하인 경우에는 양도 차익이 그럴 경우에는 보유 요건에서 40%가 아니라 차등 적용시키겠다라는 거예요. 차등 적용. 산출 방식이 있고 계산 방식이 따로 있습니다. 따라서 굉장한 복잡한 방식으로 차등을 적용해서 장특공제를 더 줄이겠다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된다면 2번, 3번에서 고가 아파트의 물량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이 초고가 주택의 물건들이 나와야지 집값이 잡힐 소지가 있는데 지금 엄연히 지금 그 양도 차익이 작은 그리고 시가총액도 작은 아파트 그런 아파트만 계속적으로 규제하는 꼴이 되다 보니 집값이 잡히지 않는 겁니다. 집값이 잡히려면 당연히 우두머리를 잡아야지 집값이 잡히지 않겠습니까? 그 우두머리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이렇게 양도 차익이 큰 그리고 장특공제를 크게 받을 수 있는 이런 고가의 아파트에서 나올 수 있는 거다. 그런 아파트를 잡으려면 이런 규제 정책이 나오면 물량이 나올 수 있냐 이겁니다. 물량이 나올 수가 없죠. 당연히. 이 양도세 비과세 기준은 초고가 주택 아파트 소유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오히려 초고가 주택을 들고 있는 분들 2번, 3번의 사항을 법안 발의가 통과가 되면 엄청나게 규제하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의 물량이 엄청나게 감소하고 물건이 잠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집값이 잡히길 원하겠습니까? 따라서 민주당이 법안 발의를 했는데 그 같은 당인 의원들도 지금 반대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반대하고 있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왜 이런 정책들을 계속 밀어붙이냐 이거예요. 지금 반포일지구에서 54억이 나왔습니다. 신고가가. 기억하십시오. 지금 초고가 주택을 누르면 누를수록 어떻게 됩니까? 가격이 뛴다고요, 지금. 고덕에서 지금 20억이 뚫었어요, 지금 20억이 드디어. 자꾸 규제가 들어가고 자꾸 초고가 주택의 아파트를 규제하고 누르다 보니까 가격이 튀어버리는 겁니다. 튀어버리는 거예요. 따라서 1번 사항은 당연히 물가가 상승하면 그 이상만큼 전세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 당연히 매매 금액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집값이 상승한 그 반영을 다 해줘야죠. 따라서 이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9억에서 12억까지 올라간 건 당연한 겁니다. 어떻게 10년 전의 물가와 지금의 물가가 똑같습니까, 여러분들? 물가가 바뀌면 당연히 자산의 가치도 달라지는 거죠. 당연히 올라가는 게 정상적이에요, 지금. 서울의 중위 가격이 지금 10억이 넘는다고, 10억이. 6억 이하의 물건은 아예 보이지도 않아요, 지금. 10%도 안 돼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왜 그 기본소득당 그 무슨 의원입니까? 용해인 의원? 그분은 왜 반대하는 겁니까? 말도 안 되게. 당연히 9억에서 12억 구간으로 올리는 건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지금 9억 아파트는 고가 아파트가 아니에요, 지금. 서울의 중위 가격이 10억이 넘는다고, 아파트가. 그리고 2번, 3번, 이 장특공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법안 발의입니다. 이거는 되면은 제가 장담컨대 초고가 아파트 다시 튑니다. 금액 다시 올라가요. 말도 안 됩니다. 물건 다 잠깁니다, 이거. 물건 다 잠겨요. 따라서 앞으로 어떻게 여야가 합의를 볼지는 모르겠으나 정말 미래의 이 부동산을 생각을 해서 정말 잘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